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거짐 특집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의 보수와 노후 하수관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거짐 지도를 활용해서 그 땅거짐이 발생하기 쉽고 시급한 지역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공동에 대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GPR 탐사를 통해서 그 함몰되기 전에 땅속에 있는 공동을 찾아내게 되죠. 오늘은 그 공동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보수는 공동이 발견이 되면은 우선 이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공동이 있는 지역을 땅을 파서 보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이것은 함몰이 생긴, 그러니까 공동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토사나 물이 빠져나가는 유출 부분을 완전히 폐쇄를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함몰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이 공동을 완전히 보수하기 전까지는 응급조치로 노면 보강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동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대해서는 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반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 후에 땅을 파서 보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의 손상에 의한 공동은 땅을 파서 그 매설물을 교체하고 이제 노후돼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한 부분을 교체를 해서 복구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관을 좀 다시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을 재생해서 쓰는 방법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땅을 파서 복구를 시행 중이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땅을 파고 관을 다 교체를 하는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 한가운데서 일어날 경우에는 도로 통제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채움제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채움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굴착 후에 보수하는 것에 비해서 시공 시간도 또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움제가 잘 유동성이 좋고 그러니까 잘 흘러서 이렇게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요게 손상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의 손상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 유동성이 큰 경우에 그 하수관 내부로 채움제가 노출돼서 하수관을 막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굴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동 내부에 또 매설관의 손상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의 보수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공동의 채움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채움제의 문제점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이게 채움제가 자칫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누출돼서 하수관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주변에 원인이 된 그 파손된 하수관이 있어도 이 채움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주입공이 있어서 이렇게 채움을 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움제를 이렇게 주입공을 통해서 채워서 공동을 막는데 공공을 채워서 이제 함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 하수관에 파손부가 있다 하더라도 요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아주 일부 쓸려 내려가더라도 상배 채움제는 손상이 없이 그대로 도로가 함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채움제에 대한 목표는
가소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소성은 좀 요 형상, 공동의 형상에 맞춰서 요 체험제가 잘 적응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죠. 변형이 쉽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변형은 되되 파손되지는 않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고, 요게 물이 지하수랑 만나서 이게 분리가 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제기능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중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불분리성, 또 그런 분리의 저항성, 서로 이렇게 물 속에서도 이게 분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재료 간에 분리가 되지 않도록, 또 이 단위 최적당 질량은 이게 좀 가벼워야 되겠다 하는 소리고, 강도는 다시 땅을 파낼 때를 고려해서 재발굴을 고려해서 적정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속경성은 빨리 굳어져서 재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보수용 가소성 체움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요 물을 얼마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체움제의 유동성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주변에 하수도가 파손된 경우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흘러가고 좀 점성이 있도록 하고, 파손된 하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재굴착을 다시 파는 경우를 고려해서 강도는 필요 충분한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체험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면 보수 보강 방법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 공동 상부 쪽에, 이 위쪽에 지반이 남아서 아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처음에 무너지는 이 공동이 발전해서 함몰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치 효과, 지반 자체 아치 효과로 초기 단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아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반 안에 보강제를 부설한다. 이런 지오 텍스타일이라는 천 같은 것을 부설하는 거죠. 그렇게 부설해서 여기에 아치 효과, 땅의 자체 지지력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노면 보강인데, 이것은 땅 흙 중에 보강을 하는 거면 표면에도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 강화막을 부설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공동을 발견해도 즉시 보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공동을 발견해도 바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덜 위험한 초기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보수는 안 하는데, 노면에 응급대책으로 보강제를 부설해서 강화막을 형성한다 하는 거예요. 강화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천을 아라미드 섬유 시트라는 것을 깔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함몰이 설령 생기더라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그냥 이 밑에서는 땅 꺼짐이 생겼지만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제가 우리 국내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조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국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올려주시면. 다음은 대책 중에 네 번째 주제,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전국적인 하수 관로 상황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연장은 하수도 연장은 50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본에서는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50년을 통과한 관로가 약 4만 킬로미터가 된다. 이건 7% 정도가 되는데 전체에 1927년을 하수도를 처음 부설하기 시작해서부터 50년이 경과된 이 하수 관로가 여기가 50년 되는 건데 요거 이상 지난 것들이 약 4만 킬로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요게 10년 후에는 10만 킬로, 20년 후에는 21만 킬로로 약 42%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후관이 급증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다 이런 거고, 관경이 2000mm 이상, 그러니까 2m 이상 관로죠. 이것은 관로가 2m 이상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물과 토사가 유출되는 관로, 구멍이 아울렛이 어느 깊이에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하수 관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지표면에서 조금 더 깊이 묻혀져 있을 수 있고, 하수 관로에 2000mm 하수, 그러니까 2m짜리 하수 관로에 상단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면 그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2022년 말 그 관경 2m 이상의 관로는 총 연장이 약 9,790km로 전체 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년을 경과한 관로가 약 1200km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10% 정도가 되죠. 전체 9,790km의 한 10% 정도 되고, 요게 30년 경과된 것은 5,700으로 60% 정도에 달한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일본에서 이 하수관로 노후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2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의 하수도법에 따르면 전체를 5년에 1회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부식 우려 장소, 부식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해서 5년에 1회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부식의 원인인 황화수소, HTS의 누출이 현저한 장소, 이것으로 유로 경사가 급변하거나 현저한 유로의 고조차가 있는 곳, 역사이폰, 인버티드 사이폰 등이 있는 곳이죠. 이것을 예를 들면 저번에 하수관이 부식되는 경우를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곳을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하수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사이폰 형식으로 흘러가는 요곳이, 여기에 하수 속에 있는 더러운 물질 오니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 흐름을 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서 여기서 황화가스가 많이 누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곳이 부식이 되기가 쉽다, 이런 거예요. 이런 곳에 대해서 5년에 1회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2차 점검으로 나눠서 2016년서부터 23년도까지 부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각각 이만큼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한 결과를 구별한 것이 긴급도에 따라서 1, 2, 3으로 나눴는데, 긴급도 1이 가장 심해서 손상이 심하거나 이래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2단계는 중간 단계로 간이 대응 필요조치 5년 이내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3은 경미한 손상으로 5년 이후에 해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1회차 때 보니까 대부분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는데, 긴급도 1에 해당되는 바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2% 정도, 각각 2단계가 2가 8%, 긴급도 32%였었고,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긴급도 1이 1%, 긴급도 2가 11%, 긴급도 3이 40%로, 긴급도 1은 다소 줄었지만 나머지는 이 2회차 조사 때 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긴급도 1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긴급도 조치, 이거 지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8.1km로 나왔는데요. 요거는 금년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쭉 하수도 시설 노후화 대책도 하고 공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입식이라든지 이렇게 주입을 해서 공동을 뭐 굴착을 해서 보수를 하거나 주입제를 충전재를 주입을 해서 그 공동을 이제 막는 그러한 대책을 시행하면서 계속 함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약 2,600건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개축하는데 손상이 된 관로를 개축을 하는데 개착 후에 관로를 교체하는 공법 대신에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관갱생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관로 개축을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 개척해서 이 관로 교체하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관갱생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공기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이 30cm 또 연장이 200m인 경우에는 약 1,400만 엔, 우리로 얘기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는 거고, 요게 구경이 300m, 연장이 500m인 경우로 했더니 기간이 2개월 단축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를 교체하는 공법보다는 갱생하는 공법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도를 살펴보면요, 도쿄도도 하수도의 노후화가 상당히 좀 심한 편인데, 일본 도쿄는 그러니까 구부, 도심부죠. 도심부. 항구 쪽이 도쿄 항인데 그 항구 쪽에 도심부고, 그 뒤쪽으로 주거 지역인 타마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구부, 도심부 쪽에 하수도관이 약 16,200km입니다. 이 중에서 50년을 초과한 것이 11.1%로 1,800km가 됩니다. 중앙정부보다 조금 더 노후도가 좀 심하죠. 먼저 일본 전체에서 봐서 도쿄도가 먼저 기반시설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20년 뒤에는 이게 53%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앙정부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가 됩니다. 하수도관에 기인하는 도로 함몰이 2015년도 기준으로 약 530건이 도쿄에서 일어났네요. 그 중에서 70%는 가정에서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본관에 연결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것은 우리가 땅꺼짐 지도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땅꺼짐 지도의 변수로서도 그 요인으로서도 이 연결관이 그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있느냐 또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를 했었죠. 가정과 하수 본관의 연결관이 이 부분이 접속되는 구간이 시공도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고, 이 접속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돼서 땅꺼짐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도쿄에서는 이 도심부를 노후도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분할을 해서 이게 지금 하수관의 50년 경과 관거의 밀집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밀집도가 높죠. 그 부분, 요 주황 색깔 부분, 이 부분이 1기로 구별했고, 이쪽 부분이 2기, 3기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구별을 했는데, 전체 경과년 수가 평균 38년이다. 16,200에. 그 중에 1기는 현재 평균 경과년 수가 31년인데 이게 처음에 단계를 나눌 때는 69년. 제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50년 넘은 것이 많고 그 평균 연수가 69년이다.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어서 요 1기 부분을
2029년도까지 완전히 재구축을 한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재구축을 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된 것을 반영을 하면은 31년 이제 좀 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이 파란색 부분 2029년도까지는 1기에 집중하는 거니까 2기, 3기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2기는 평균 경과 연수가 44년, 요것은 35년입니다. 여기 지금 법정 내용 연수가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을 넘은 1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의 현재 이 목표는 자산관리 기법을 써서 이 인프라 자산관리 기법을 써서 경제적 내용 연수를 80년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법정 내용 연수 50년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80년으로 설정해서 최소한 하수도는 80년 이상을 쓰겠다 이런 소리죠. 하수도관을 도쿄도에서 재구축을 하는 것을 갖다 보면 앞에서 갱생공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갱생공법이 도쿄도랑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한 SPR 공법, SPR은 스파이럴 파이프 리노베이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수도 관경이 25cm짜리의 지선이거나 5m나 되는 관선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SPR 공법은 바깥에서 요렇게 요런 파이프를 이 기존 관에 손상된 데다가 이 관을 굴착해서 제거하고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PVC 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스파이럴처럼 벽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은 전부 다 이렇게 PVC로 새롭게 이렇게 계속 돌려서 밀어 넣어서 이게 PVC로 완전히 안에가 새롭게 구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갱생공법은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법으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제1기 지역의 재구축 사업이 80%가 완료가 됐고,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갖다 보면 도로 한 몰이 도쿄도에서 1995년에 809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서부터 2023년도에 평균치가 연간 82건으로 거의 90%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첫 부분에서 일본의 땅꺼짐이 연간 10,000개고 그 중에 하수관로로 인한 것이 3,000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91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규모가 1m 이상, 1평방미터 이상 어떤 규모 이상의 땅꺼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하수관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3,000건, 일본이 한 800건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몇 배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걸쳐서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갱생공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 왔고, 거기에서 함몰 건수가 이렇게 90% 이상 감소된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가 20년, 한 25년 동안에 90%가 감소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온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저희는 노하수관 관련돼서
이 치마 대책이 좀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 하수도 노하수관이랑 관련돼서 두 개 부가 관련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환경부는 노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환경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 그러니까 요새 이상기후, 집중호우 이런 그 풍수해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수도를 정비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로 한 몰이 그때 땅꺼짐이 문제가 됐었을 때 그때 이제 하수관 문제도 그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안 침하 예방 대책을 환경부에서 마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국 하수도를 정밀 조사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다시 3차 정밀 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는 있는데 실제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된 성과라든지 이와 관련된 계획을 세밀하게 검색하는 것은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쉽게 일본 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것은 쉽게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일부 문제가 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집안 침하 예방 대책으로 하수도에 대한 노후 상태도 조사를 하고 정비 사업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성과도 불분명하고 계획도 좀 다소 불분명하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토부는 주로 이 노하수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국토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공동 탐사, 지자체 지원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봐도 또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 국토부에서 세운 것을 갖다 봐도 향후 5년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지자체의 GPR 탐사를 2만 킬로를 하겠다. 2만 킬로를 탐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국토부에서 이 노하수관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것은 국토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수관에 대한 탐사는 지원을 해주는데 노하수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하수관을 다루는 곳은 환경부인데 주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3D 통합지도 국토부에서 만든 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5국의 특광혁신은 18년도 전국의 162개 시군구가 22년도에 구축을 완료를 했고 그런데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그러면 일본처럼 중앙정부나 도쿄도처럼 노하수관으로 인한 땅꺼짐 문제 이 부분은 누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를 보면 환경부에서 보면은 하수관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2023년도 말 환경부에서 땅꺼짐에 대한 통계가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수관로 중에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한 번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32%, 30년 이상이 32%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이상 뭐 이렇게 구별된 건 아니고 30년 이상 된 거는 통계가 없이 딱 요거 숫자만 나와 있어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보면 30년 이상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데 32%다. 그런데 또 국토부에서 2차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11점 하수도 30년 이상은 11.2%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66% 서울은 이것도 환경부 통계인데 66%.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노후도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2013년도 자료인데 상당히 노후도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4월에 노후하수관로 투자 계획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죠. 그래서 매년 노후하수관 교체를 200km를 하고 사업비도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전체가 서울이 10,000km 정도가 되는데 30년 이상 된 것만 6,600km입니다. 이것을 200km씩 교체를 하든 갱생을 하든 요거 자체만 하는데도 30년이 훨씬 더 걸리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계속 30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서부터 서울시까지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령적으로는 지하안전관리법상에 하수관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0mm 이상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큰 것들 위주로 모든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보다 작은 것들이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고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함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반적인 함몰과 관련해서 동공의 땅 꺼짐과 관련해서는 하수관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상에 하수도법이나 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상에 집안 침하랑 관련된 땅 꺼짐이랑 관련된 조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수도도 우리가 앞에서 통계를 살펴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하수관에 의해서 땅 꺼짐이 생기는 것이 약 47%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형 사고의 비율도 굴착 공사장 못지않게 하수도에 의한 것이 33%를 차지한다라는 그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그리고 일본 사례를 지금 보면 일본에서는 최근에 금년 1월 달에 야시오시에서 생긴 것은 하수도 관로의 문제 때문에 트럭이 빠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도 부분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생활도로든 우리 주변에 하수도가 많이 있고 그 노후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게 66%, 30년 이상일 때 함몰의 커브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66%가 돼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설령 1m 미만의 함몰이다 하더라도 하수도로 인해 생기는 것의 상당수가 1m 미만 또 50cm 미만의 함몰이다 하더라도 보행자라든지 어린아이, 노약자, 그 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는 그 함몰에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굴착 공사장에 의한 것이 훨씬 규모가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규모가 대부분 다 큰 땅꺼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하수관에 의한 또 다른 매설물에 의한 그러한 땅꺼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노후 하수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